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FOMC 미팅의 금리 관련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시장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큰 폭의 상승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도 힘을 받아 같이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하반기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던 것처럼 현재 상승 가도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테슬라 투자자들은 1000불 넘어갔을 때 많이들 익절을 하신 것 같네요. 참고로 테슬라 주식을 익절할 경우는 고점을 찍고 하락 증후군이 나올 때입니다. 테슬라 주가의 특징은 달릴 때 특히 엄청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위험하지만 달리는 말에서 내리는 것도 추후해보면 멘탈이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테슬라가 700불 때 치킨 멤버십 회원님과의 상담이 기억이 나네요. 멤버십 회원님이 테슬라를 믿지만 언제 오를지 모르니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을 줄여서 그 돈으로 스윙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테슬라는 어느 구간만 돌파가 되면 날아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테슬라 주식의 비중 축소를 말렸습니다. 테슬라는 비중 고정해놓고 다른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여 현금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결과를 보면 잘한 일이죠. 모든 종목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테슬라 경우 달리고 있는 상황의 매매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베를린이 시설의 최종 승인과 지역환경단체의 항의로 인해 지연에 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3일 기가 베를린 가동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에서 이러한 지연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CEO는 한숨을 쉬며 그들이 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심기가 불편해진 것 같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기가 베를린이 빨리 가동이 되어서 공급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그렇지 분명 언젠가 가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프리먼트 공장에서 새로운 테슬라 모델 S 및 모델 X 리플래시 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프리먼트 공장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의 테스트 트랙 지역에서 일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프리먼트 공장 단지의 여러 위치에 모델 S 및 모델 X 리플래시 장치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프리먼트 공장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여러 자동차 캐리어가 시설을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성장했고 심지어 그것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프리먼트의 출력을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11월은 2021년 4분기에 또 다른 달이 되어 테슬라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제품을 인도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 줍니다. 테슬라는 3분기 기준 2021년 현재까지 총 62만 7,350대를 판매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자체적으로 기록을 세웠던 2020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기가 상하이는 생산량을 더욱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 공장의 최신 비디오에는 차량으로 가득 차 있고 배송 준비가 완료된 주차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프리먼트와 기가 상하이는 모두 2021년 4분기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테슬라의 한 해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인도량을 또 기대하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수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3.57% 상승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존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애플도 1%대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구글도 0.8%대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2%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수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1213불 플러스 3.57%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시작은 1177불 시작했으며 최고 1215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 1152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무섭게 또 신고가를 찍으며 또 상승을 했죠. 1.04% 상승했고요. S&P 500도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5% 상승을 했습니다. 타오도 0.29%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상승을 하였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밑꼬리가 달린 또 망치형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5일째 또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나쁘지 않고요. 지금 보조지표 지수 확인해보면 RSI는 여전히 80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트는 여전히 EMA 위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머니 플로우 역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1155불이 되겠고요. 1차 지지선은 1000불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단기 저항선 125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또 무섭게 밑꼬리를 달면서 막판에 끌어올려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 또 캔들만 봐서는 또 계속 앞으로 상승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집니다. 자, 요 캔들 자체가 또 위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향후 하지만 지금 수치가 모든 수치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 자, 이건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위쪽으로 지금 분홍색 라인 보이시죠? 자, 위쪽 현재 저항선입니다. 지금 저항선 라인이 지금 강한 저항선은 아니지만 지금 위로 강한 저항선은 없습니다. 약한 저항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항선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보면 1247, 1250 정도의 지금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이 위쪽을 또 돌파하게 되면 또 한번 무섭게 치고 올라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수치는 많이 올라가 있다. 추격 매수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조정이 오게 된다면 어떤 조정이 올지, 자,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하락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기간 조정과 하락 조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자, 지금 패턴을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계속 늘어졌죠.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테슬라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상승을 한 것인데요. 자, 요런 식의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큰 하락이 한번 이렇게 쫙 빠지면서 하락 조정이 나올 것인지 지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패턴의 긴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나오더라도 그렇게 길진 않고 장기간이 아닌 한 중기간 정도의 조정이나 내지 아니면 하락 조정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자,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똑같습니다. 7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주봉 차트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W 이후에 지금 쭉 빠지면서 위쪽으로 딱 솟구치는, 자, 주봉의 이 모습을 보셔도 지금 밑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밑꼬리가 살짝 달려 있죠. 그리고 주봉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더 올라갈 거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봉 수치도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인지하시고요. 현재 주봉의 지금 투자 심리는 9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1179간 잘 지지가 되어 주었죠. 자, 잘 지지가 되어 주었다가 잠깐 1150까지도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바로 반등을 해서 1170도 또 움직이다가 시장 좋은 영향을 받아 다시 상승을 하여 1200불을 상향 돌파해서 또 신고가를 찍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는 위쪽 저항선보다 지금 밑에 지지선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위쪽은 지금 저항선도 거의 없을 뿐더러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하락 시그널이 나오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1170불 제가 보셔야 되는 부분 단기적. 자, 강한 지지 라인은 여전히 아니지만 1170불. 왜냐면 시그널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자, 1170불, 그 밑으로 1150불, 또 그 밑으로 1127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위쪽으로 지금 1200을 또 한번 돌파를 했죠. 저번에 돌파 이후 한번 더 돌파를 했는데 지금 1200대도 지금 단기 지지선이 좀 형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어떻게 움직이나 살펴보면서 하락 시그널 나오는데 좀 중점을 둬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일봉 PNF 차트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이 하락 볼륨이 나왔지만 되게 미미하다. 자, 이후에 다시 상승 볼륨이 나올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상승 볼륨 나왔고요. 또 미미하게 나왔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상승 볼륨이 다시 나온 상승 볼륨이 다시 또 이렇게 큰 볼륨으로 이어진다 하면은 한 번 더 크게 또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수치는 맥시멈입니다. 높이 지금 수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열 상태란 거죠. 이 과열 상태에서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냐? 지금 모든 수치들이 위험 상태에 있다. 자, 언제든지 조정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계속 들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추매하시려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 추매하는 건 조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추후에 자, 요 볼륨 지금 새로 나온 또 우리 양봉 볼륨이 어느 정도 움직이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후에 또 이 음봉 볼륨이 또 나올 겁니다. 이 음봉 볼륨이 이후에 나오는 볼륨이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형성이 되는지 체크하시면서 하락 시그널 같이 잡아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자, 인플로 7255, 아웃플로 7594. 자, 매도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도세 또한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수요일장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조금 눈치 싸움을 좀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변동성 또한 위아래로 심했죠. 자, 며칠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생각보다 익절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들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이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세력들은 일부 익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자,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1.18%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일 비중 11.75% 가져갔고요. 2021년 11월 3일 비중 11.18% 갖고 가면서 지금 비중이 좀 축소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는 앞으로 테슬라 좀 계속해서 아마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보유 비중을 위한 매도이지 테슬라를 버린다 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 조절을 위해 테슬라를 일부 아마 매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FOMC 결과 미팅 결과의 발표에 따라 지금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합적으로 움직일 확률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위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고요. 다시 한번 뉴 레코드를 찍으면서 계속되는 상승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뭐뭐 했었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제가 뭐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조를 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몇몇 분은 뭐 했죠 뭐 하는 게 좀 거슬리셨나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꿀 생각이 없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저는 영상 트레이닝을 계속 이런 방법 말고도 또 여러 방법으로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좀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뜻은 제가 뭐 자랑을 하고 뭐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했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위트 쪽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위쪽으로 방향이 잡았죠. 자, 그럼 이쪽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분들도 어느 분들 이해력이 되게 빠르신 분들이 있고 지금 물론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스타일도 알았고 영상을 보면 캐치를 좀 빨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새로 들어오신 구독자님들은 아직 잘 모르시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자랑하면 뭐가 좋습니까? 자랑을 이렇게 그랬죠. 내려갔죠. 올라갔죠. 그럼 계속 올라갔죠. 이렇게 해도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자, 그 부분 참고하시어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보시면은 또 이 안으로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또 움직일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면 한번 쭉 올라갔다 또 한번 쭉 빠졌다 쭉 올라갔다 이런 확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위쪽 방향으로 상승 추세가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자, 정신적 대응이나 매매 대응하실 분은 좀 인지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수치상 많이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뉴 레코드를 찍고 상승하고 있죠. 앞으로 과열을 시킬 건데요. 그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간 조정으로 수치를 낮출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락 조정으로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란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하락과 보합이 병행되어 주가가 계속 흐르면서 움직이는 조정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은 하향, 보합, 소폭 상승이 나오며 전체적으로는 하향 쪽으로의 방향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보합 방향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타 세력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조정이죠. 하락 조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빠르게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 EPS와 주가를 비교하면 같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어느 조정이 오게 될지는 도군TV와 분석하면서 보면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테슬라 4680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4680 셀 재료는 최근 기가 텍사스에 납품되었으며 이는 EV 제조업체가 이미 내년 맞춤형 배터리의 테스트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드론 운영자 제프 로버츠의 최근 비디오에서 2대의 트럭에 싣는 배터리 생산 장비가 테슬라 기가 텍사스의 보관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상자에는 캐소드 라인 1 및 에노드 라인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버츠는 에노드 라인 1 상자가 시설이 배터리셀 생산 구역으로 이동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에 4680 셀 생산 라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오스틴과 베를린에서 대량 셀 생산을 위해 대규모 장비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로버츠의 비디오는 장비가 마침내 기가 텍사스에 도착했음을 시사합니다. 유사한 상자나 배송물도 곧 기가 베를린으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파워트레인 및 에너지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은 회사가 100기가와트시 가치의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2022년 말까지 100기가와트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기가 네바다는 현재 연간 약 40기가와트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이 가동되면 구조적 배터리 팩과 4680 셀을 갖춘 모델 Y 차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획만 하고 진행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회사의 경우는 계획대로 막힘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칭다오에서 테슬라의 중국 두 번째 기가 팩토리가 지어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은 칭다오에서 두 번째 기가 팩토리 계획에 대한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테슬라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제조사가 중국의 두 번째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소문으로 간주되었지만 가상 공장의 잠재적 위치로 여러 도시가 제한되었으며 그중 하나는 칭다오였습니다. 칭다오는 실제로 중국에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생산 작업을 위한 잠재적인 두 번째 장소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중국의 주요 경제 엔진 중 하나이며 제조 분야에서 중국 최고의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황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수출에 전략적입니다. 그러나 테슬라 차이나의 부사장은 최근 소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테슬라의 주요 차량 수출 중심인 기가 팩토리 상하이와 함께 테슬라 운영의 큰 부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의 또 다른 공장을 보증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가 상하이 복합 단지에서 최근 완공된 R&D 센터에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곧 출시될 25,000달러 테슬라가 포함됩니다. 25,000달러 테슬라는 모델 3 및 모델 Y를 훨씬 능가하는 양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장 야심찬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제2의 테슬라 공장이 칭다오에서 지어진다는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네요. 이번 수요일부터 지속 가능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런던의 우버 운전자에게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자동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거대한 승차 공유 회사의 인센티브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버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전기 자동차 채택 물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승객 1마일당 4센트를 추가하는 청정공기 요금을 도입한 이후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위해 1억 8,400만 달러 이상이 징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버는 닛산 및 기아와 같은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전기차 모델 3가 수요일 우버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우버의 발표는 회사가 미국에서 2023년까지 5만 대 테슬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렌탈 대기업 헐츠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런던에서 이미 4,000명 이상의 우버 운전자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했습니다. 우버 운전자를 위한 옵션으로 테슬라를 추가하면 이 숫자는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우버의 북유럽 및 동유럽 사장인 제이미 헤이우드는 승차 공유 회사 EV 추진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아주 낙관적입니다. 우버 및 헐츠의 차량에 테슬라를 사용하면 회사의 전기 자동차가 더욱 주류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 차량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언급했듯이 헐츠의 42억 달러 10만 대 테슬라 주문에는 할인 없이 정가로 구매한 전기자동차가 포함됩니다. 테슬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렌트 업체, 택시 등등 개인 말고도 여러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수요는 더 증가가 되겠죠? 계속되는 수요 증가는 곧 테슬라의 수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수익이 증가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TACC가 작동 또는 해제될 때 차임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능이 적용되면 운전자는 주어진 시간에 차량의 활성 기능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트래픽 어웨이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면 오디오 경고를 받게 됩니다. 비활성화하려면 컨트롤, 자동 조종 장치, 교통인식 크루즈 컨트롤, 차임을 누르라고 테슬라는 릴리스 노트에서 이 기능에 대해 썼습니다. TACC는 같은 차선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설정된 주행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TACC가 충돌 경고 또는 회피 시스템이 아니며 이 시스템은 주로 고속도로와 같은 직선 도로용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테슬라는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고 방향성이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이 배에서 내리지 마시고 파도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각자의 목표한 가격까지 도달하여 큰 수익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